황금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관능을 담은 선 에곤 슐레. 독창적인 화풍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 화가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라는 점이죠. 사실 이 시기 오스트리아에는 정말 독특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현대음악의 시초라 불리는 쇤베르크, 현대 건축의 선구자라 불리는 오토 바그너 등 독창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보인 예술가들이 바로 이 시기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죠. 이처럼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예술은 아주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북부의 게르만 문화권, 남부의 지중해 문화권, 그리고 동유럽 문화권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는 과거부터 대도시였습니다. 19세기 무렵 수만 명 정도의 인구가 평균이던 유럽의 도시들과 달리 이미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 정도였죠. 이러한 비엔나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격상시킨 것은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입니다.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콘서트홀, 국립오페라하우스,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등 문화의 중심이 되는 기관과 시설들을 만들었죠. 이에 따라 도시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기회를 꿈꾸는 많은 인재들이 비엔나로 몰려들었죠. 계급과 민족, 인종이 마구 섞여들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9세기 중후반은 유럽 전역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전역에는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었고 이는 기존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낳았죠.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탈전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들은 새로움과 자신의 부를 내보이기 위해 화려한 건축물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누보 양식이 탄생했죠. 아르누보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전적인 방식을 추구하던 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미를 건축에 담고자 한 움직임인데요. 자연의 곡선과 유려함을 담은 아르누보 양식은 이전과 달랐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뽐내고 싶었던 신흥 부르주아들은 이 방식을 애용했고 유럽 사회 전역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건축의 선구자라 불리는 오토 바그너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비엔나에 자신만의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비엔나에선 그의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비엔나에 위치한 마요리카 하우스입니다. 오토 바그너가 지은 이 건물에선 아르누보 특유의 장식과 건축 양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 중심이었던 아르누보 양식은 공예, 조각,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예술을 대표하는 구스타프 클림트도 이 아르누보 양식을 접목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당시 아르누보 스타일에서 유행하던 황금색과 곡선을 주로 사용해 화려한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특히나 입체적인 느낌을 추구하던 기존의 회화 양식과는 다르게 그림 속 대상들이 더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태와 구성을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인물의 표정과 포즈에는 특유의 관능미를 더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사회에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에 더해 자신만의 색을 더한 클림트의 도전 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비엔나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벨베데레 궁전은 세계 최대의 클림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스트리아 미술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클림트의 키스를 만나볼 수 있죠. 반짝이는 금장식과 휘어지듯 어우러진 두 남녀, 입체와 평면을 오가는 클림트만의 독특한 화풍은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이 작품을 만나기 위해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을 찾고 있죠. 클림트는 또한 자신의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 풍경을 자주 그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12년에 만들어진 장미 정원은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풍경화인데요. 세밀하게 묘사된 풀밭과 그 안에 피어오른 장미의 모습을 클림트의 스타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공간은 클림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실제로 지냈던 한 빌라의 정원입니다. 클림트는 정원의 매력에 푹 빠져 매년 식물을 옮겨 심고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클림트 빌라는 현재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유럽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는데요. 다수의 원예 전문가들이 모여 클림트의 작품 속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관능적인 선으로 유명한 에곤 슐레 역시 비엔나가 낳은 예술가 중 한 명인데요. 배경 없이 인물만 강조하여 관능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그는 비엔나에서 클림트를 만난 후 돈독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후 보수적인 예술에 반발하고 지인들과 새로운 예술가 그룹을 결성해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 당시 오스트리아에선 사상이 비슷한 예술가들끼리 모여 그룹을 결성하는 게 흔했는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무려 600여 개가 넘는 카페가 있었고 누구나 쉽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이죠. 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영감이 됐고 때문에 예술가들은 매번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에곤 실레는 누드화가 금기시되던 당대 분위기에 반항이라도 하듯 생생하고 개성적인 에로티시즘을 그렸습니다. 거칠고 황폐하면서 고독함이 느껴지는 그의 거친 선은 그만의 개성을 드러내죠. 그는 수많은 누드화와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특히나 그의 거칠고 불안한 기운의 자화상은 많은 이들의 영감이 됐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다녔던 스스로의 모습과 다르게 자화상 속 슐레는 벗겨지고 뒤틀려 있는데요. 슐레는 자화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보다 본연의 감정과 모습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죽음과 소녀는 그의 연인이자 모델인 발리와 이별한 후 그린 그림인데요. 내면의 격렬한 감정을 강한 선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죠. 그의 이러한 솔직하고 직설적인 그림은 당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적인 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 자신과 비슷하게 실험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을 만났고 그룹을 결성해 작품 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현대미술관인 레오폴트 미술관에선 에곤 실레의 관능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레오폴트 미술관은 세계 최대의 에곤 실레 컬렉션을 자랑하는데요. 자신만의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예술 철학처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만의 그림 세계를 만나볼 수 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문화적 유산과 다양한 문화권의 융합, 또한 유연한 사고와 교류가 가능했던 환경을 통해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19세기 말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에선 각 분야의 실험적인 혁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클림트, 에곤 실레 같은 화가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의 창시자 쇤베르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정신의학의 프로이트까지 그들의 실험적인 도전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영감이 되고 있죠. 여전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선 각 분야의 혁명가들이 남긴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변화와 혁명을 이끌었던 비엔나, 그 안에서 펼쳐진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궁금하다면 오스트리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